네, 반갑습니다. 성화재 투자 나침반 MBN골드의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드리면서 또 한번 제시드릴 종목들 같이 좀 이어서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1%대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오고 거기에 기관의 매수세까지 덮여지면서 좀 더 좋은 흐름들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영향력은 역시나 이 환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1,460원대로 조금 다시 좀 내려오게 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기준일 것 같은데요. 이게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었던 기준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핵심 인사들이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또 항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때는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로 해석을 하면서 안 좋은 시장의 뉴스가 금리 인하한테는 좋은 뉴스가 된다라면서 그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뭐 소비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일부 지표들이 다소 조금 아쉽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지표들 덕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잡히게 되면서 이틀 정도 80%대 이 정도면 우리가 금리 인하하지 않고 동결에 대한 걱정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전환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가 이어지고 달러의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전까지 외국인들도 이 고환율에는 이 환차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11월 달에 과매도가 집중되었던 외국인들이 지금부터라도 환율이 안정화가 들어간다라 그러면 팔 만큼 답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매도폭을 줄이고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도할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그 기반은 어쨌든 환율이 고점에서 눌리는 기간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제 환율이 안정으로 접어들어갈수록 원화 자산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수세가 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환율이 다시 한번 이러다가 또 이 뭐 서학개미들의 뭐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의 눌림, 환율의 안정세가 또 연속성을 띠는지 그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안정세가 이어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환율의 안정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의 최근에 주요 섹터들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이 눌려 있었던 업종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동시에 모든 종목들이 반등하는 장세는 아니고 이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협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전력과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불을 뿜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 대한 개화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AI 인프라,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구축에 또 힘을 쓰는 모습이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다가 우리 국내 시장에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상용화를 조금 더 빠르게 땡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바닥을 잡아가던 원전주가 일제히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는 저는 토큰 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토큰 증권 시장이 이 법안 소위 통과가 된 상태고요. 내일 또 정무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넘어가는 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이전에 법안 소위 통과가 되었을 때는 일단은 뭐 본회의까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는지 관련 종목들이 10%에서 9%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본회의까지 특별히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지 않다라 그러면 아마 본회의 통과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한 이 오픈이 또 시작이 된다라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다시 한번 반등 기조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약간의 지난 낙폭이 좀 과하다는 흐름 덕분인지 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약간의 반등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토큰 증권 시장이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든 특히나 오늘도 네이버와 두나무에 대한 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핀테크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당분간 또 순환매적으로도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시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시장도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뭐 종목별로 개별 이슈가 붙는 종목들 따로 좀 이제 개별 종목 장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기반은 다
비만약 또는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또는 경구제 이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들도 이 개별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잘 옥석 가리게 하셔서 대응을 좀 잡아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요 투자 아침반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신고가 영역에서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재진입하자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AI발 전력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들을 이 전력 공급하기 위해선 원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AI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대형 원전과 그리고 중장기 성장축인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준들을 상당히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AP1000 대형 원전이라든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자재, 전 라인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원전 시장에 대해서 우리 팀코리아 대장주로서의 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두산의 대형 원전 수주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죠. 올해 말 체코 프로젝트가 수주 잔고에 반영이 되고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잡은 불가리아라든가 폴란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앞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산이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가게 됐던 미국의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규 투자 유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정부에서도 지금 2028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를 마치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라고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미국 시장에 대한 원전 르네상스 묻고 한국 시장의 원전까지 더블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 흐름들을 고려하신다라 그러면 팀코리아의 대장주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가도 여러분들 충분히 눌림 자리에 매수 가능하다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4,000원 그리고 손절가 6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 연말까지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죠. 이 이벤트에 대한 해석들을 못 하셔서 종목 수익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9시 10분에 공개방송 통해서 주요 내용들 풀어드리고 수혜주까지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증시템과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